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2, 3일 전인가요? 보니까 우리 원로 정치인들 주로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 출신들이시더라고요. 물론 이제 뭐 대통령들은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뭐 한 세 분 있지만은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은 그러니까 이제 또 감옥 생활을 하셨었고 탄핵을 받으셨고 그래가지고 국가의 원로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자리 우리 전직 대통령들은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저번에 돌아가신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는 현직 대통령들 전부 거의 뭐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부러운 생각도 들었었고, 우리도 저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뭐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 그걸 갖다가 변경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런데 난 지금 뭐 또 한편으로는 계속 신문에 보니까 뭐 제왕적 대통령제 그러는데,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습니까?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깊은 어떤 그런 거는 뭐 소양이 있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지금 87년도 제6공화국 헌법은 그때 그냥 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5.16 군사혁명에 이어서 또 뭐 군인 정치가 시작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헌법이 굉장히 민주화돼, 권력 구조 자체도 대통령 권력은 굉장히 약화시키고 의회 입법권을 갖다가 의회 권력을 좀 강화시킨 그런 좀 이렇게 균형이 오히려 좀 의회 쪽으로 실린 힘이 그런 헌법 체계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, 지금 그 다음에 87년 이후로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지금쯤은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들의 탄핵하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. 뭐 29차례인가 뭐 있었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지금 탄핵 소추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, 그렇다고 보면은 대단한 권력을 국회가 갖고 있지 않는가.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장기표 선생님은 국회의원들의 186가지의 어떤 특혜에 대해서, 근데 이분도 원래는 뭐 본인이 독재라고 칭했던 뭐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전두환 정권 때 굉장히 그런 그쪽으로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제한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일본 치하에서 36년간, 그 다음에 조금 정신 차리려고 그러니까 저 못된 친구들 남침을 해가지고 6.25 전쟁에 일어나서 얼마나 완전히 뭐 전 산하가 초토화 되고, 그 다음에 사상자가 뭐 300만이었던가요? 그 다음에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었죠. 그 슬픔을 딛고서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민주화와 산업화와 그 다음에 선진국까지 진입하는, 이게 전부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겁니다. 그렇게 지금도 뭐 독재자라고 얘기한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한 박정희 대통령,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뭐 시키다시피 했던 전두환 대통령까지, 물론 이제 과도 있지만은 그런 점을 짚어보면은 그 시대 정치를 쭉 해왔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는 원로 정치인들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. 물론 우리가 정말로 뭐 자유민주주의 정상적으로 돼 있던 뭐 표병이라면 이제 미국 같은 사회죠. 그만큼의 자유는 누리지 못했지만은, 그런데 국민들은
별로 그때도 물론 뭐 두발 단속이라든가 뭐 그 금지곡 같은 거 뭐 이런 거 가끔씩 보면 아 저런 노래도 금지를 시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는 국민들은 진짜 그 참 그 어려운 가난의 질고에서 벗어나게끔 해준 그 박정희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만 자기들도 근데 정치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때 그렇게 대책점에 서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경부 고속도로 까는데도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산업시설화 시키는데도 반대를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서해 피해를 본 사람도 있겠죠. 물론 그때 뭐 여러 가지 그 억눌린 상황에서 통행금지도 있었었고 저도 이제 한번 통행금지 때문에 정말로 그 어려운 경우를 당한 적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뭐 어떻게 그 좁은 그 뭐 쪽방에서 영암병에 자고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고향에 내려온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본인들이 체험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죠.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원내각제를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제한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이런 아니 소위 국가의 언론들이란 분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국가가 혼란하고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 있고 이런 모든 원인에 그게 근본이 그게 뭐 대통령 권력이 제한적 대통령제로 지금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? 제가 국가 언론들 분께 전번에 몇 번 얘기를 했죠. 그 대통령 간접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치될 때 그때 나오시라. 그때 나와가지고 우리 젊은 애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게끔 만약에 지금 그때 뭐 엊그저께 나와서 모여서 얘기했던 분들이 전부 그때 대통령 간접에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너희들 정치 때문에 젊은이들이 한 사람한테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누군가 외쳤더라면 국민들이 걱정하고 며칠 몇 밤을 괜히 그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.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어르신 같은 그러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구치소에 딱 갇히고 나니까 모여서 뭐 이게 제한적 대통령제니 이게 이현 집정부제로 가야 된다니 내각 책임제 아니 대통령제 하에서도 지금 제대로 뭐 청문회 걸쳐가지고 국회에서 그 절차를 받아가지고 임명한 장관들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탄핵이 29번이 진행돼가지고 나라에 완전히 뭐 국방부 장관, 방첩사령관, 수방사령관 모든 지금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군인들이 전부 다 구속돼 있고 경찰청장, 서울청장까지도 전부 다 구속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한적 대통령제 그 다음에 뭐 내각 책임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 말이야. 난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. 정말로 여러분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. 지금 전부 다 깜박씩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. 그러고 이북하고 대치 상태고 이북 뒤에 그 세계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우리하고 이질적인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공산 집단 그 지금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체계 유지되고 있잖아요. 러시아나 중국. 이런 상황에서 내각 책임제 그러면 뭐 이북에서 내려오면은 지금 국회에 열어가지고 이거 방어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 것인가 이게 서로 뭐 의견이 안 맞았으니까 뭐 일하고 있을 거야?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제 외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년 단임제로 하다 보니까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한 3년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이제 좀 힘이 잃어가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또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5년 하면 그만이자라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대통령 본인도 그러겠지만은 그렇죠. 그래서 4년 중임제로 하고 잘하면은 한 번 더 해서 책임을 지고 4년 더 책임을 지고 아니면은 5년까지 갈 필요 없이 4년 만에 다른 분을 모셔가지고 대통령으로
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 느닷없이 여기서 또 뭐 이연 집정부제니. 아니 지금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재앙적 대통령제라면서. 그런데 재앙적 대통령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모양이 이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? 내각 책임제? 뭐 다수당 차지하면서 총리 해가지고 뭐 일본이나 영국처럼 체제가 좀 안정이 돼 있고 우리하고는 국민성이 좀 틀리고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은 정말로 급하게 그때그때 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내각 책임제가 말이 됩니까? 해봤잖아요. 이공화국 때.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다음 세대한테 맡기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정말로 좀 올바른 우리 같은 그 뭐 비전문가들이나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? 더구나 요즘은 말하기도 참 두렵죠.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은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살아갈 그러한 정도는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? 우리는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. 뭐 국가에서 뭘 제어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부딪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. 부딪히면 그냥 깨지잖아요. 서민들은, 약한 국민들은. 이런 어려운 시기 때 정말로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내각 책임제라든가 이연 집정부제라든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로 어르신들답게 향후 대한민국이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정치 권력 구조는 뭔가 또 그 전에 지금 현재 이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차분하게 좀 정돈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그래 안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어떤 사람은 또 뭐 이 사람은 뭐 제또래나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국회의원이니까 전 국회의원 같은데 누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차라리 뭐 저는 정말로 나훈아 씨를 좋아합니다. 본인이 가는 길에서는 저분처럼 확실히 가는 사람이 없어요. 부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 말도 하고 이분이 그 한번 북한에 다녀오시고는 그 다음에는 안 갔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자기가 가수가 자기가 노래하고 싶은 노래를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옛날에 뭐 와서 한번 이렇게 근데 아니다. 내 노래를 들으려면은 티켓을 갖고 오시라. 자, 이런 분이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는 정치하는 전문가들이고 저분은 노래하는데 전문가신데 저분이 올 때 얼마나 이게 맞지 않았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빨리 우리가 뭐가 지금 모자라고 있는가를 정돈할 생각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말들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이렇게 혼선을 빚게 한다든가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께서 진짜 한번 돌아들 보시고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얘기가 되겠는가를 좀 숙고하시고 말씀들을 하시기를 정말로 기대하겠습니다. 지금 윤 대통령 구치소에 가 계시죠. 이분이 뭘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모습이 됐는가, 뭘 또 잘못했는가, 정말로 책임있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자신있게 얘기를 하십시오.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